국민의힘이 자당의 이해관계에 파묻혀서 멈춰 세우려고 국회의 발목을 잡아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과 또 국회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런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순호 전 경찰국장의 조난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민주화 열사들이 영정이 모셔져 있는 추모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10개가 넘는 키워드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키워드들이 언론사 기자들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추모연대도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사실 공무상 기밀 누설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국가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를 탄압하는 데 일조했던 대가로 경찰이 된 김순호 씨는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더니 경찰국장에 이어서 경찰대 학장으로 꽃길을 걸으면서 정년퇴임까지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경찰을 향해서 나아가던 경찰이 독재정부의 밀정 노릇을 대가로 승진한 김순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 대해 항의하는 민주화 열사분들의 유가족분들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다음 업무보고 반드시 열려서 이 사안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입니다.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이로써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하니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도록 비실명 공익제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신고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신변 노출로 인한 불이익 때문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부정부패 공익신고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 감면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의 순방길에 나선 김건희 여사는 에코백 쇼잉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지 세탁을 위해 쇼잉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은 명품백 받는 영상을 떠올릴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있어야 할 곳은 국빈 만찬 자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은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국회를 보이콧할 때가 아닙니다. 때를 쓸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때를 쓰면서 우리 당에 주지 않으면 국회 안 간다 이렇게 버티는 상임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한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말하면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을 막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안쓰럽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회의를 열지 않고 파행시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을
지키려고 말이죠. 운영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 측근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수백만 원대의 디올백이 어떤 경위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해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왜 집착하는 걸까요? 과학기술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닙니다. 방송통신 장악, 언론 장악을 위해서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망쳐놓은 언론 자유, 방송의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해 방송 관련 3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를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으로 만든 것처럼 MBC마저 친윤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방송의 재기능, 언론의 참기능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기 위해 과방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회의를 못 열게 하려는 겁니다. 국회의장실에선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선 여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참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목리를 계속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야권의 도움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회 의석 분포와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난 4.10 총선의 결과물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공공연하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언대로 행동한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올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은 45개가 넘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 12년 가까이 집권한 반면 윤 정부는 3년도 되지 않는 집권기간 동안 이승만의 기록을 깨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